월요일 2부 첫 순서 마켓세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분 만나볼게요.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마켓세븐 오늘 우리가 짚어볼 시장의 이슈는 무엇인지 주제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 그린라이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주말까지 좀 뉴스가 많았었던 섹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장 관점에서 오늘 분석을 해볼 텐데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남북 경협주들이 상당히 강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뭐 남북 간의 관계와 상황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작년 6월 16일에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에다가 이제 전단 살포한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남한과는 더 이상 대화할 바가 없다. 뭐 우리의 희망과 함께 공동 연락 사무소가 이제 무너져 내렸죠. 네. 그 이후로 남북 간의 관계가 이제 간극이 좁혀지지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좀 바이든의 좀 꾸준한 좀 러브콜 스탠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좀 강경한 완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고, 게다가 이제 올해도 변함없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북한은 발사를 했고, 우리는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개발된 SLBM을 같이 쏘면서 이게 이제 응수를 했죠. 하지만 이것이 시장에 악영향으로 미치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이런 무력으로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증시에 악영향으로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시장이 이제 간파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하셨죠.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었고, 여기에 좀 화답을 했을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장중에 북한 김여정 부부장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전선언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언급이 있었고, 결국 우리나라가 보내주었던 그 따뜻한 일관된 모습에 북한이 화답한 것은 아닌가라는 해석이 가능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종전선언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금요일에 일제히 남북경협주들이 반응을 했었다라는 것까지가 지난주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난주까지 상황이고 주말에 조선중앙통신 담화 내용이 이제 그렇습니다.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말에 나온 이제 내용을 보시면요.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 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그리고 북남 순회상봉 즉 정상회담과 같은 관계 개선의 여러 문제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추가적인 의견이 이제 덧붙여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남북 경협주들의 추가 상승 계기가 될까요? 어떻게 사실 보세요? 신원이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맞아요. 시간에서 약간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남북 경협주들이 시간에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 모습이 아쉬웠는지 주말에 한마디 더 해줬는데 핵심 키워드는 저 남북 정상회담이죠. 저것이 가능할 것이냐. 근데 이제 어쨌든 저 안에 포함된 이제 변명의 이야기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변명이라기보다는 명분을 제시했던 것은 이렇게까지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어떤 긍정적인 대화의 자리로 나오길 원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명분을 제시하게 된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뭐 어쨌든 김여정 부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아직은 여기와 공식적으로 이야기된 부분이 아니라 본인 개인적인 뇌피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의 시스템상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경협주들이 충분히 좀 금요일 시간의 가격과는 무관하게 별개의 좀 개별적인 탄력을 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왜 갑자기 이렇게 스탠스를 바꿨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모르는 그 긴박한 상황의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뭐 계속적으로 나오는 뭐 김정은 위원장의 좀 건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내년에 대선이지 않습니까? 이 대선이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입지가 바뀔 수 있으니 그 전에 지금 계속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 할 수 있는 것만큼은 해두자라는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진짜로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부터 사실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압박을 한 상태에서 대화의 카드를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경기가 완전히 경제 활동이 단절돼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까지 얻어맞았었거든요. 네. 완전히 이제는 뒤를 돌아볼수록 진짜 경제 상황은 최악일 겁니다. 지금 역대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라는 판단일 수도 있었겠고요. 또 하나는 모든 외교가 다 단절돼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코로나였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는 좀 실마리를 풀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해법 중에 일단은 가장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북한 경기가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먹고 살 것이 당장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는 조금 더는 뒤로 밀어둘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해석해 본다라고 한다면 시나리오상으로는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이 안에서 해석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원이라는 단어, 이제 북한을 향한 지원이라는 단어가 좀 시장에서는 좀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북한의 스탠스 변화가 국내 네. 증시 관점에서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남북 경협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저희가 오늘 이 부분을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차장님도 신원이라는 종목을 얘기해 주셨는데 지난주 금요일 남북 경협주 내에서 유일하게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 종목이 특히나 강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직은 남북 경협주라는 것에는 이 안에 탈마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과거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상한가 폭이 15%에서 30%로 바뀐 이후에 처음으로 66개가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전부 다 남북경협주였거든요. 그만큼 남북경협주란 테마 안에 이 세부화된 테마가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네. 아직은 이 안에서 어떤 이슈가 어떤 섹터가 주도야라는 부분이 없어요. 남북 간이 대화를 한 수 있다라는 여건이 열렸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탄력성이 좋았던 상징성을 가졌던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움직였다라는 부분으로 그 안에서 신원이 가장 탄력이 좋았고 대장의 역할을 했구나라고 해석을 해야지. 이제 신원의 의미를 찾아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개성공단인데 개성공단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남북경협이라는 것을 그냥 했었을 때 가장 탄력이 좋았던 종목. 그러면 이제 최근에 좋았던 게 신원, 일신석재, 그 다음에 이제 아난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보셔야지 지금 뭐 개성공단이 가장 확률이 높은 섹터의 산업이다라고 보시기에는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남북 경협주 안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를 들면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철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구체화된 사업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이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탄력을 가져갈 것이고 그 이후에는 주도권이 넘겨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정도로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상징적인 대장주들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네. 먼저 강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남북 경협주 하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안에 섹터가 정말 다양하게 분류가 되는데 말씀해 주셨던 뭐 아난티나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업인 뭐 그렇습니다. 레저 사업을 하고 네, 있는데 맞아요. 남북 경협이라는 테마까지 더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되는 종목들을 저희가 또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난테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대북 이슈와 더불어서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여행 확대로 리조트 관련된 모멘텀이 또 존재하는 종목인데 포인트가 될 만한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아난티를 이왕 관광주 갖고 있을 거라면 네. 관광주 안에 보험성으로 하나 껴두자라는 종목이 이제 아난티였는데 네. 그러니까 꼭 대북 이슈가 아니더라도 하나 정도 갖고 갈 수 있었을 만한 종목들이 현대 로템과 아난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용평 리조트라든가 대명 소노 시즌 이런 종목들은 관광이라는 이제 이런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슈를 묶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아난티만큼은 이제는 이제 용평 리조트라든가 이제 그 대명 소노 시즌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의 의미를 좀 더 부여할 수 있는데 아난티만큼은 이제 반응을 보였어요. 이제부터는 포스트 코로나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협의 의미를 많이 두셨다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남북 경협주를 크게 올랐다가 고점에 사서 물렸어요. 그럼 주가 쭉 빠질 때 에이 포스트 코로나로 다시 올라가겠지. 그렇게 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가가 빠질 때 내 심리적인 좀 부담을
변호하기 위해서 포스트 코로나의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남북 경협의 의미로서의 자기의 주가 탄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경협주 쪽으로만 좀 의미를 많이 치우치셔 두셔야지 여기서도 나중에 주가 빠지면 뭐 포스트 코로나로 또 가겠지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주가 반응 부담스럽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좀 어색하긴 하지만 확실하게 이제 남북 경협주로서의 결을 확실하게 잡았다. 칼날을 잡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뭐 이제 관광주들은 어쨌든 그동안 남북 경협주를 부담스러워서 못 사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명분으로 매수하기에는 좀 좋아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개성공단이 이제 금강산 이제 관광이 재개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난티가 이제 거기에 대장이고 용평 리조트 대명 선호 시즌이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리조트와 관련된 모멘텀보다는 좀 철저하게 네, 남북 경협과 경협주로만 보셔야 관련된 이슈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아난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역시나 10% 넘게 오르며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북한과 관련된 뉴스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장도 지수 상황이 좋지 못할 때는 또 이런 테마주들이 반응을 잘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모멘텀 플레이 관점에서 단기적인 이슈와 모멘텀 관점에서 매매해볼 만한 남북 경협주가 존재하나요, 차장님? 뭐 그거는 뉴스가 나와야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을 갖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미리 종목들을 이렇게 뽑아놔야 이제 네. 우리가 뉴스가 나올 때 바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일단은 가장 일차적인 것이 지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가장 먼저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비료 지원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장 역할을 했던 것이 경농, 조비, 남해화학 뭐 이런 종목 그다음에 농기계 관련 뭐 아세아텍이라든가 이런 종목이었다라는 것을 미리 좀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코로나 특수 때문에 진단이라든가 백신 관련된 이슈가 함께 더불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럼 지금 진단주들이 다 완전 바닥권에 있거든요. 시젠, 바디텍멘트,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니아는 진단으로 올라왔다가 이건 이슈로 덧붙여서 또 다시 또 날개를 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 뭐 이런 종목들과 백신 쪽에서는 뭐 대형 3대장이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녹십자라는 종목이 백신과 관련된 종목이 또 여기에 또 뉴스가 언급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점을 그냥 상징적으로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쉬운 경협이 이제 금강산 재개, 관광 재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난티, 현대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꼭 나왔던 것이 이제 크루즈 관광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창이라든가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런 이슈 때문에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과거에 남북 경협 이야기가 이제 과거에 나왔었을 때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 남북 경협을 하자라고 했었을 때 가장 먼저 시행하기로 했었던 가이드라인으로 나왔었던 세 개 산업이 뭐였냐면 철도, 도로, 그다음에 임업이었어요. 임업이라는 게 조림 산업이었거든요. 네. 그것이 남북 공동합의였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관련된다라고 한다면 철도 사업은 리노스가 좀 탄력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움직였었고요. 이제 대부분 아시죠. 이제 도로철도라고 한다면 대아TI 부산산업이라는 종목이 거기에 대장주였고 함께 묶인 종목이 우원개발, 세명전기, 뭐 현대로템, 유신 이런 종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림과 관련된 산업은 이건산업이다. 그래서 경협으로 묶일 때 세트를 늘 함께 묶여 다녔던 종목이 이 정도까지가 이제 함께 남북 경협으로 무조건 이제 세트로 함께 보던 종목이다라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당장 남과 북이 뭐 어떤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도 그 기대감으로 네, 그렇죠. 오르는 게 남북 경협주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이러이러한 섹터 내 종목들이 있습니다라고 오늘 총 정리를 해보는 네.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남북 경협주들 매매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참고하거나 유의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감으로 가잖아요. 네. 북한이 처음으로 스탠스를 바꿨어요. 남북 경협 정상회담 얘기까지 나왔으니 이제는 우리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는 경협 이야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많아요. 이번에도 또 이제 립서비스를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무조건 싫다라고
이렇게 안 좋게 보시는 뷰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경협이라는 것은 말이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다 되는 거고 안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봐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틀에서 좀 벗어나셔서 네. 좀 시장이 북한이 이제 스탠스를 바꿨다라는 것에서 좀 무게를 좀 두고 시장을 해석하시고 좀 이렇게 열린 마인드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뉴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남북이 됐을 때 기본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고 조금 더 디테일로 확산돼서 나올 수 있는 뉴스라고 한다면 이제 남북이 단둘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은 네. 이제 미국이 빠지고 일단은 남북이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DMZ 평화공원 개발도 별개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는 사업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섹터를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파주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금 개성공단에 공장을 지어서 우리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파주에 공장을 지어서 북한 주민들이 일로 넘어와서 출퇴근을 하라라는 것이 새로운 남북경협의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러면 파주 땅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플러스 알파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 그럼 삼육물산, 일신석재, 하츠, 일신석재가 그래서 강했던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네. 뭐 이화공영, 시그네틱스, 코아스가 이제 그런 종목이었고요. 그럼 DMZ 평화공원 얘기 나오면 지뢰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럼 로봇 관련주들, 퍼스텍, 웰크론, 광림, 스맥들이 이거 관련된 종목이고 이제 DMZ 평화공원 관련돼서 이제 실제로 짓는다. 이것은 되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남북이 공통적으로 수익 사업을 가져갈 수 있고 전 세계에서 정말로 자연 환경이 오랫동안 보존된 지역이기 때문에 의미도 있거든요. 이거 될지 안 될지는 뭐 돼야 되는 거지만 정상회담이라고 한다면 조금 이쪽도 좀 관심 종목으로 미리 좀 상상을 하면서 준비해 볼 수 있으면 미리 매수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공원 관련된 뉴스들은 코리아 SE, 뉴리플랜, 시공테크, 뭐 자연강경, 사모개발 이런 종목들이 있다. 그래서 미리 좀 이런 뉴스들이 나올 가능성을 좀 풀로 좀 이렇게 마음을 열어두고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에 따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큰 섹터다라는 점은 여러분들 유의하셔서 매매하시길 바라겠고요. 남북 경협주들 최근에 새로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오늘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켓세븐을 통해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의 함정남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곽지연 아나운서가 증권사 리포트 전해드릴게요.